앞에 98페이지에 2번 한번 보세요. 일단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요. 자, 2번이요. 1번만 풀다 보니까요. 2번 문제가 좋은 문제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다 보니까. 자, 2번이요. 물권 법정지가 되어 있죠. 자, 1번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관습법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물권 법정지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 그랬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강교용 물을 쏘은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용수권 취득. 이것은요, 처음 들어본 말이네요. 아무튼 69년도 판례네요. 알죠? 자, 3번은요, 근린공원 이용권이죠.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사도통일권이죠. 4번이면 그때 사도통일권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의 분묘 설치를 허용하면서 등기 없이도 물권으로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건 5번이죠. 5번은 뭐다?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 자, 그러면 4번은 보세요. 99페이지 4번이요. 물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은 전형적인 재산권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요. 2번 채권은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죠. 왜요? 채권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3번 물권은 동일물 위에 동일한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물권 양식은 일물 일권이기 때문에요. 동일물 위에 동일한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 즉 저당권이 동시에 1번 2개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순서를 정해서는 있을 수 있죠.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있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얼마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앞에다 써요. 지상권이요.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5번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저당권은 양도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럼 피담보채권은 주된 권리죠.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를 금지하면은 주된 권리가 이전하지 않죠. 그러면 저당권 혼자서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저당권 혼자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한번 봐보세요. 일물 일권주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일물 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요. 2번은요. 건물권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계의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환경이 마련된 경우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수 있다. 물건의 일부 뭐죠? 우리가 토지의 일부는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이나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집단은 뭐죠? 집단, 동산, 양도담보. 그래서 양의장내, 뱀장어 전부. 그 다음에 우리가 돈사 있죠? 돈사.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여러 마리. 알겠죠? 이런 것들도 집합을 해가지고 집합물로 해가지고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죠. 그것은 바로 옆에 독립한 부동산이죠.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의 목적이 안 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뭐가 있다? 임목이다. 임목이 있죠. 임목. 4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 도모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하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죠. 전세권과 구분 소유권 이렇게 3번이 틀렸죠. 자, 8번은요. 민법에 의할 경우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가 없는 것. 동산과 부동산. 유치권은 뭐죠?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죠. 저당권은 부동산이죠. 지상권은요. 부동산, 토지죠. 지역권도 토지죠. 알겠죠?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유치권밖에 없죠. 유치권.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이 다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요. 지금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틀린 것은요, 1번.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뭘 요구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2번.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18인데요.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권이 물권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이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요, 이렇게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담벼락이 있는데 여기까지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고요. 여기는 을의 것이에요. 근데 태풍이에요. 태풍에서 담벼락이 여기 쓰러져 있어요. 태풍으로.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요, 뭐를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태풍에 의해서 담벼락이 여기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돌을요, 을은 뭐라고 한다? 을은 치워라. 치워라. 이렇게 해야죠. 이걸 방해 제거 청구라고 그래요. 갑은 뭐죠? 내 돌 때문에 왜 을의 집에 있어? 을의 땅 위에 있어요? 갑은 을한테 뭐란다? 반환을 청구.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반환 청구. 을은 치워라. 방해 제거. 그럼 만약에 을이 치워라. 그랬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 이 말이죠. 팔려고 하느냐? 그것은 상대방인 갑이 부담한다. 갑이 만약에 나한테 반환해라. 그러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 을의 부담으로, 비용 부담으로 갑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팔려고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서 물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정되기 때문에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은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에도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에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요, 저기 뒤에 어느 부분에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요, 임차권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페이지요. 여러분요, 7페이지 한번 봐봐. 요약노트 7페이지 한번 봐봐. 그럼 7페이지 봤어요? 7페이지 봤어요? 지금 오늘 좀 나눠준 거 있잖아요. 오늘 준 자료의 7페이지. 7페이지 봤어요? 거기 맨 밑에 임차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갑하고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하는데 이 임차인이 점유라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면 소유자인 갑의 권리를 대위 동그라미 대위 행사하죠. 3번요.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반환 청구권은 없어. 이런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임대인에게 있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10번 한번 보면 10번에 3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은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에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뭐가 인정된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강의 한 7페이지라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X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5번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평일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있냐? 봐봐. 물권적 청구권은 잘못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죠. 그런데 손해배상은 잘못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권이 침해가 되는데 갑의 잘못으로 침해가 됐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병존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 줄고 봐.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뭐라고 그래? 이걸 알아야죠. 갑의 소유권 양도해서 갑을 누구라고 그래? 종전소유자라고 하죠. 이 말을 알아야죠. 종전소유자 이퀄 소유권을 뭐한 사람?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상실했다. 그래서 양도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현재의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되죠. 누구한테 물권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3번 물권의 청구는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인정되지 않는 것 있죠. 질권과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는 없지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줄고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누구라고 그래?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상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5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간접 점유자의 점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로 한다? 침탈당한 것이다. 그 물건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5번은 틀렸죠. 자, 12번요. 물권의 청구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2번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나왔죠? 아까 우리 말했냐? 양도담보에서는 특이하다고 그랬죠? 원래 양도담보에는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어? 양도담보권자한테 돼 있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설정자가 소유자인데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등기가 을로 돼 있잖아요. 양도담보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뭐랬냐? 양도담보 설정자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직접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2번을 보면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자는 줄 것이고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줄 것이고 불법 점유에 뭘 청구한다?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하든 말든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신탁자는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4번요. 신탁자와 명의신탁이 유효. 그래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미등기잖아요. 미등기. 직접이다. 매도인을 대위한다. 매도인을 대위한다. 아까 우리 물권 변호에서 봤잖아요. 알겠죠? 5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다. 그럼 아까 우리 이것도 봤죠? 7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구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 이렇게. 자, 13번. 을은 갑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은요. 갑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랬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런 X토지 Y 건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의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불법 점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 그러니까 누가요?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건물에 뭐를 청구해? 철거를 청구해. 그런데 태거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당연히 돈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로 인해서 뭐를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4번 병이 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병이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병이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금요 병은 전세권자죠. 병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을은 X 토지에 대한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왜냐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다르니까 이 갑은요 거기다가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 X,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 X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자 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이렇게 됐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임차인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또 나오죠? 그러니까 건물의 철거는 청구를 못한다.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퇴거할 수는 있다. 대항력이 있든지 말든지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뭐는 안 된다? 철거 청구는 안 된다. 됐죠? 자, 14번에 1번은요.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친 후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친 후 이를 병에게 빌려줬다. 그래서 훔친 후 을에게 빌려줬죠. 그럼 여러분 봐봐. 훔친 후 줄 것이고 침탈이죠. 그래서 병에게 빌려줬죠. 그러면 을은요 병에게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틀렸죠. 을이 지금 빌려줬죠. 그러니까 을은 누구냐? 안 보죠? 갑이 누구냐? 갑 죄송해요. 갑은 누구냐? 임대인 간접 점유자죠. 병은 누구냐? 임차인 직접 점유자죠. 만약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무상 대주, 무상 차주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 따지 말고 아무튼 직접이고 간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의뢰한 사람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해도 되고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2번은 그래서 병에게만 그래서 틀렸죠. 2번은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양도담보하죠. 그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자 또 나왔죠. 설정자는 직접적으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죠. 신축했는데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네. 그러면 갑은 종전의 소유자네.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종전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요.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죠. 그런데 등기하지 않고 있는 건물 점유자 등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직접 방해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자는 누구다? 제3자죠. 제3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아니요 소유자가 아니네. 그래서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불법 점유당하고 있는 경우 대지 소유자는 직접적으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이 페이지를 봐. 이 페이지를 보면 거기 보면 뭐라 나와있죠? 갑을병 이렇게 나와있죠? 맨 위에 맨 끝에 보면 병하고 을하고 정하고 나와있죠. 여러분 이 페이지 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컵라면 먹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알겠죠? 자요, 정한테 했어요? 저기 보면 정이 미등기인 경우 있네. 미등기인 경우에도 갑은 정한테 뭐 할 수 있어? 철거 청구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잖아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봐봐 다시. 그걸 보면서 14번에 4번을 봐봐.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그러면 전 소유자 여기서 누가 이익 지금 우리가 그림 그대로 하면 을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고 있는 건물의 점유자 정에 대하여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갑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자요 5번은요. 갑소유 대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느끼를 격려받기 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을 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지금 보면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죠. 그래서 갑의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죠. 을한테요 매도하고 인도하고 을이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받기 전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또 점유까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미 을한테 인도했는데 병한테 또 매도하고 이 점유까지 이전할 때 이건 말이 좀 안 되는데요. 이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건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요? 갑이 을한테, 을이 또 누구한테? 병에게 이 말이죠. 이것은 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그래서 거기는요 뒤가 나올 거예요. 어디냐면요. 안 나왔네요. 왜 없지? 자, 여러분요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여러분요 물고명 4페이지 봐봐. 4페이지. 지금 4페이지 봤어요? 왜 없지? 그 4페이지다 처음부터 써요. 그럼 그림을 4페이지다가요 뭐냐면 여기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 갑이요 매매 대금을 완납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죠. 이 을은요 건물을 지금 인도. 그래서 이것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 상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그래서 갑은요 대금을 다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을한테 넘겼죠. 그럼 을은 뭐냐? 213조에 보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건물의 인도를 말 수 없다. 반환을 말 수 없어.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됐죠 지금?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요. 지금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요. 여기서 만약에 점유를 뭐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뭐를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점유를 뭐하고 있다? 상실한다. 상실한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걸 처분했다 이 말이죠. 병한테요. 그럼 병이 다시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병한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병은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은 뭐죠? 병의 을에 대한 뭐죠?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일단 이건 미등기고요. 이런 경우는요 갑하고 을하고 봤을 때 이 갑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법률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을 사실상 다른 말로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4페이지 보면 좀 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 이걸 그리면 돼요. 됐죠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또 하나요.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뭐라 한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게 중요해.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 중요해. 병한테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5번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반환청구 행사할 수 없다. 자, 15번요. 물권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 중인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지금 갑의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갑이 그것을 병한테 양도했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갑 줄 것이고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맨 끝에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2번요. A 소유 부동산 위에 갑이 1번 을이 전세권, 병의 2번 저작권이 순자로 설정이 됐다. 그런데 병이 줄 것이고 경매를 신청. 그럼 병이 경매를 신청하든 말든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다? 1번이죠. 그래서 1번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뭐가 된다? 소멸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3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다시 병이 을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병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에 철거를 말한다? 청구한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다? 병. 4번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했다. 절취. 그럼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갑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 그런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채무로 이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권. 아까 말했죠.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요. 좀 문제들이요. 다른 출판사들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어요. 알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1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죠.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한다. 법령이 뭐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우리 민법은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에, 공시는 동산에 틀렸죠. 공시는 동산, 부동산 다 있죠. 부동산에서는 등기, 동산에서는 인도, 이렇죠. 인도. 그런데 공시는 원칙은 부동산 등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어디만 인정한다? 동산, 이렇게. 3번. 그래서 여러분 주고 봐.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 한정된 원칙 주고,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 한정된 원칙,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선의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번.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다가 형법 몰수죠. 몰수. 이런 마약 가지고 있죠. 마약은 갑의 거죠. 근데 국가가 몰수하죠. 그러면 갑의 소유에서 누구의 소유로 바뀌어? 국가 소유로 바뀌죠. 그것을 몰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요.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명인 방법. 이렇게. 5번. 우리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물권 변동은 생기지 않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 알겠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2번은요.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실정하기와 상관없이 공시된 대로 물권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원칙. 공시된 대로 물권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원칙. 그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공신의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대는 뭐죠? 표현대는 외관을 신뢰하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표시주의도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그 다음에 동산의 선의도 선의 무과실이죠.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돈을 갑한테 물렸는데 차용증은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이 자기가 차용증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하냐?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해. 알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공신하고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채권 양도 통지죠. 통지라는 것은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항하기 용기 때문에 이것은 공신이라기보다는 공시하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유하냐, 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요, 4페이지를 보세요. 등기를 유하는 것하고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4페이지 보면, 물권 변동 한번 보세요, 거기. 1번 등기라고 되어 있죠? 186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죠?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 규정은 경매나 공매,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공용징수, 수용, 형성, 판결이죠. 형성법이 좀 까맣게 되어 있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법률 규정은 신축이죠. 건물의 신축,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담보물권은요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매매계약이 해지가 되죠. 소유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187조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이런 거 그냥 법정이란 말이 뭐죠?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밑에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있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원칙적으로 당사자 입증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10년이에요 그런데요 2번요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이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뭐란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청구권을 줄 것이고 밑에 청구소송.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청구소송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이전 플러스 화해조소,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소, 이런 것들은 다 이행 판결이고 확인 판결도 등기를 해야 돼. 오른쪽 봐봐.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책기간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아무 말 없으면 10년이죠. 그래서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공유물 분할, 상속 재산 분할. 알죠? 그래서 분할 청구권이죠. 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송은 무슨 청구권에 의한 소송은 무슨 뭐라 한다? 청구 소송. 맨 끝에 그러면요 청구권 줄 것이고 밑에 청구 소송 줄 거 봐. 청구권에 의한 것을 청구 소송.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뭐라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3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 보면 등기를 유하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죠. 취득시효는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2번요 매매죠.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화해조서, 아까 우리 다 봤죠? 유학집에서 화해조서 등기를 해야 돼. 확인 판결 등기를 해야 돼. 여러분 봐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방금 봤던 강의 자료 4페이지에 청구권 한번 봐봐. 청구권 보면 가운데 청구권 돼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바로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 플러스 화해조서,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면 되는 거죠. 합보면 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봐봐 뭐라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1번 등기해야 되죠. 2번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노람이 소유권의 복귀죠. 여러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복귀하죠. 복귀할 때는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복귀. 여러분 그 강의안 봐봐. 강의안 보면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 물권 변동 강의안 4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신축돼 있고 용익물권 돼 있고 담보물권 돼 있고 해제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해제하게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한다잖아요. 몇 조? 187조.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따 우리요 다음 쉬는 시간엔 대대적으로 커피 한 잔씩 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대적으로 나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식스를 사러 가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디귿 있죠, 디귿. 문제요, 4번의 디귿이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경매. 알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늘 부동산을 몇 년? 20년간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무조건 등기해야 돼, 취득시효는. 알겠죠? 그 다음에 미음. 부동산을 뭐 한다? 상속.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5번. 5번요. 기억은 혼동. 이러면 거기다 하나 빠졌는데 혼동은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쓰지 말고 강의 안에다 여러분요. 필요한 거 쓰면 돼요. 알겠죠? 거기 보면 등기 없이 해가지고 혼동이 하나 빠졌으니까 혼동 하나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은 뭐죠? 계약이에요. 계약. 교환은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 암기할 쓰지 마. 맨 위에 있잖아. 맨 위에. 암기할 쓰지 마. 맨 위에 거 4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정도에 써야죠. 알겠죠? 오른쪽 칸에다가. 써놨는데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면 알겠죠?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필요한 데 써놔야죠. 자,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은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전속기한 만료. 지상, 용임권이죠. 지상권은. 전속기한 만료가 되면은 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가방같이 왜 줄어들어? 다시 봐. 4페이지 다시 봐. 다시 봐. 오른쪽에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신축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지상권은 무슨 물권이다? 그럼 똑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임권 아니에요.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된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니까요. 용임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들어가잖아요. 우리요 네 점용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을은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줄거 봐.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그러면 본계약이 생겨. 본계약. 본계약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니까 등기가 있어야 돼. 계약이니까. 자, 미음은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 복도기다 내일부터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 규약 공용 부분은 뭐 한다? 등기한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다음에 6번 한번 보셔요. 6번을 보면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등기부가 멸실 줄고 등기부가 멸실. 여러분 등기부가 멸실된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등기부가 멸실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상실되지 않죠? 그래서 거기다가 등기부가 멸실 거기다 써. 사실 앞으로는요 등기부가 멸실한 말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등기부는 멸실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산 등기부잖아요. 그래서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등기부가 멸실됐죠? 써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이겠죠? 효력 발생 요건 이 말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니은 등기는 물권 등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 줄고 등기가 불법 말소, 물권의 전속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권의 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3번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돼요.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소 등기 대신에 뭐 한다? 새로운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새로운 이전 등기는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얘기한다.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런 무효 등기 유용은 어떻게 돼요? 그 등기를 유용하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줄고 등기상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 5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강의 노트 5페이지 보면 여러분 등기는 뭐죠?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죠.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이고 효력 전속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런 말 나오죠? 옆줄 긋어 중간 생략 등기 이 말이죠.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나와 있나요?
전 무효등기 유용 나왔죠? 지금 보면요, 을이요,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죠. 그리고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그런데 나중에 갑이요 1억 원을 갚아 X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187조.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등기가 무효. 그럼 첫 번째 등기를 말소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에 구건물 철거하고 신축하죠?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어.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거기다 써. 등기를 지우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불안했는지요. 가로에 닫고 등기라고 해놨네요. 무슨 말인지 몰랐나 봐요.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됐죠 지금? 그 밑에요. 진정명의 회복이죠.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은 언제 하냐? 지금 갑의 소유인데요. 을이 위조를 해서 등기를 가져갔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을 앞으로 등기가 위조돼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왜다? 등기를 뭐라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므로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의 문제를 보셔요. 7번은 다음 판례할 때 다음 등기가 유효한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실제로는 갑이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을 앞으로 말이 안 되죠. 갑이 매수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 중간적 불이치죠.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2번은 을이요 2번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2번 저당권이 존재하죠. 채무 변제로 무효가 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새로운 채무의 저당권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 저당권이 존재 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3번 소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 위치에 신축한 유사 건물에 뭘 한다? 유용한다.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실제는 증여예요.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증여를 뭐란다? 은닉행위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매매를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죠. 취소되면 이미 매수인에게 경료된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등기가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복귀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런 말이죠. 자, 8번요. 갑은 자기 토지에 관하여 을에게 저당권 설정했고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을의 근저권 설정 등기가 줄고 불법하게 말소. 그런데요, 을의 등기가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갑은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여 현재 병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갑은요 자기 땅에다가 을한테 근저권을 설정했는데 어떤 이유로 근저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된 다음에 갑이 잽싸게 또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땅을. 1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전송 요건이 아니다. 맞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죠. 원인 없이 말소. 그래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속한다. 효력 발생 요건. 3번 을의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의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 이렇게. 4번 을의 말소 회복 등기에 현재의 소유자인 병은 말소 회복 등기에 승인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뭐냐면
멸실회복하고 말소회복은 다르죠. 지금 멸실회복이란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등기부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자, 5번은요. 만약 병이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원래 근저당권이 아까 1번이었죠. 1번이었는데 불법으로 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아무리 1번이라고 할지라도 말소가 경매가 딱 돼버리면 어차피 그거 나중에 회복 등기가 됐어도 경매가 되면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에 서 소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돼서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은 내가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지, 사멸했던 근저당권이 다시 부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경매. 일단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는 없어져? 저당권 소멸하고 근저당권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 9번 등기 효력이죠. 1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경우 이렇게 됐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 등기는 못 하죠. 그런데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 후 건물이 완성됐다. 이것을 그러면 그 보존권 보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2번 부동산의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 불법으로 단독 명의의 소유권 이등기하면 그 등기는 전부가 무효이다. 틀렸죠. 우리가 공동 상속인 줄 것이고 이것을 공유라고 얘기해요. 공유. 그럼 공유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집만큼 유효죠. 세 사람이 공동 상속을 했어. 그런데 갑이요 전부를 등기했어. 그러면 갑은 얼마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이다? 3분의 1은 유효다. 그러니까 전부가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3번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더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실천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4번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랬는데 지금 봐봐. A번이에요. 4번에 근저당권 설정자 줄거 봐. 이런 근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대부분 이퀄 소유자죠. 소유자.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정동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등기 말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여기 봐봐요.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3취득자 있죠. 제3취득자 있으면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1억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의 건물에 이렇게 을이 이렇게 근저당을 하죠. 근저당 이렇게요.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요. 이 건물을 이렇게 병한테 팔아. 병. 이걸 제3취득자. 제3취득자.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고요. 여기 갑을 설정자라고 하죠. 설정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설정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 등기 이제 돈 다 갚았어. 그럼 등기 말소해야지. 제3취득자가 말소하면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갑은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설정자가 말소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 제3취득자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갑하고 을밖에 없죠. 갑하고 그러니까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러니까 갑이 돈 갖고 등기 말소를 해야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번요.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이 됐죠. 갑명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가 된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상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서 그 다음에 줄고요. 멸실 건물의 등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가 갈까죠.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의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번요. 위조문서. 이런 위조문서는 무효죠. 그런데 바로 옆에 주고 실체관계에 부합 그러면 다시 유효가 돼. 3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부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그래서 미등기 깨어지죠. 5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갑이 매매 후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봐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 그런데 갑이요 매매 후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를 해. 그러면 이때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응? 이런 봐봐.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6페이지. 지금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이전 등기라고 했죠. 이전 등기라고 그랬죠. 거기 여러분요 6페이지 보면 그 가운데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추정력 나왔죠? 추정력은 점유에는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와. 197조 제1항, 198조, 그 다음에 200조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라는 것은 점유에 3번이 나오는데요.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죠. 자주평 공연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점유 개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점유월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죠. 갑이 사등을 받고 갑이 신청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추정력이 없단 말이죠.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추정력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그럼 이건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고? 추정력이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 몇 번을 보냐? 4번 봐봐. 10번에 4번. 그럼 10번에 4번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에서 을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갑이 매매 후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을의 등기의 추정력을 인추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5번은요. 갑이 건물을 신청하는 을에게 양도하고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죠.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양도하고 을 명의로 보존 등기 이것을 뭘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럼 위조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실제관계 보아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유효. 그 다음 실로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